네, 안녕하세요. 목깎이 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자봤습니다. 제가 감자바스님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감자바스님은 제가 여태껏 본 사람 중에서 테크에 진짜 제일 진심인 분이야. 이렇게까지 진심인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감자바스님의 지식을 우리 모두 쉐어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와. 근데 프로그램이 이름이 없어요. 제가 기기들을 모으는 취미가 있어서 그냥 기기 모으는 취미. 기모치? 뭔지 아시나요? 아, 이거 요즘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면 저장 아이콘을 어떻게 3D 프린트했네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시냐고. 기념품입니다. 디스켓이란 말 자체를 모르더라 요즘 애들이. 이번에 동그란 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동그란 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1.44 고밀도 디스크 고밀도. HD. 예전에는 사실 360, 네. 720. 싱글 사이드에서 180, 160kB짜리. 아, 싱글 사이드. 와. 360도 원 사이드였잖아요. 360은 양면입니다. 2D라고 했죠. 더블 2D인데 그래서 옛날에 이거 뒤집어 끼고 그랬다고. 뒤집어 낄 때 보면 여기에 또 이 락이 있어요. 락이 있어서 그 원디를 네. 원디인데 굳이 또 뒤집어 끼면은 또 돼.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다 펀치를 뚫어요. 뚫어갖고 이걸 원디를 2D 만들어서 쓰고 그랬죠. 네. 근데 이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카메라 얘기한다면서? 지금은 사진을 찍을 때 너무 당연하게 쓰는 도구가 휴대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필름으로 사진을 찍었었고, 필름도 요즘은 또 감성 때문에 많이들 쓰시는데요. 그 사이에 그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과 사진을 공유하고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 썼던 그 첫 번째 디지털 카메라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첫 번째는 아니고요.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는 1975년에 나왔다고 해요. 근데 대중에게 팔린 적은 없고 코닥의 만들었던. 연구실에서 만들었고 네. 상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도 코닥에서 만든 DCS-10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그것도 화소도 너무 낮았고 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은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니에서 1997년에 메비카라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는데요. 메비카라고 하셨지만 사실 저는 마비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마비카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소니에서 나온 메비카가 처음으로 플로피 디스크라는 미디어를 사용했는데요. 네. 최초로 이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디스켓에 저장해서 남한테 줄 수도 있고 그걸 컴퓨터에 연결해서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는 가장 실용적인 카메라, 바로 이 메비카라는 카메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야? USB 꽂아도 되잖아. USB 없고요. CF라고 있던데 CF도 개발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꽂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에 1394라고 하는 거 꽂았지만 그것도 거기다가 뭐 메모리를 딱 꽂을 수 있는 그것도 아니야. 그때는 디스켓이 가장 흔한 매체였죠. 정말. 디스켓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내 사진을 남한테 주겠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결국에 이 디스켓이 들어가는 마비카군요. 마비카 한번 네. 볼까요? 이건가요? 얘는 1999년에 나온 DC 88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렇게 옛날도 아니네. 99년이요? 네. 그리고 무려 130만 화소를 가졌습니다. 나는 94년에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있었는데 98년이었나 그게? 네, 98년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SDC 3호를 30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98년이었어. 발매를 해서 제가 그걸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사서 잘 알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안 들어갔어요. 자체 저장이 되는데 4메가인가 하는 메모리 용량이 플래시 메모리가 아니라 램, 배터리가 다 다르면 사진이 날아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삼성이 그때부터 정말 막 갔군요. 그때는 삼성 항공에서 만들었었고요. 이후에 뭐 캐녹스라는 브랜드로 나오기는 했는데 그 뒤로 80만 화소짜리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스마트 미디어라는 메모리가 들어가죠. 스마트 미디어가 뭐죠? 스마트 미디어도 플래시 메모리 규격인데 대중화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 나온 대중용 카메라들이 30만 화소로 나왔는데 거의 쓸 데가 없었어요.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좀 대중화가 되면서 어디에 올렸을 때 좀 예뻐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싶은 게 최하 130만 화소죠. 네, 130만 화소면 되게 좋은 느낌이었고 네. 저는 한 85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보면 약간 좀 바랜 느낌이 바랬나? 이런 느낌. 약간 80만 화소는 1024-768 1024-768 맞습니다. 1024-768이었어요. 그리고 130만 화소가 12801 1024 정도 됐어요. 맞아 1024-768이면 충분하지 라고 했습니다. 화면이 어차피 1024-768밖에 안돼. 그 당시에는 모니터가 그랬으니까 모니터를 꽉 채울 정도니까 괜찮지 뭐 이랬어요. 네.
그때 올림푸스는 그랬죠. 뭐라고 했더라? 그 광고 문구가 좋아한다고 말하는 대신 셔터를 눌렀다. 아, 네. 그 당시에 올림푸스가 꽤 잘 나갔어요. 색감이 좀 화사하고 네. 물론 제일 인기 있었던 거는 니콘의 쿠리오라고 하는 돌려서 앞뒤 찍을 쿨픽스 수 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쿨픽스 2500을 쿠리오라고 했었습니다. 아 쿨픽스 쿨픽스 25. 2500. 아 쿠리오. 아. 그게 아. 이제 뭔가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고 싸이월드하고 또 DC 인사이드라는 곳이 생겨서 갤러리들이 생기면서 그때 디카가 굉장히 많이 팔렸고 그리고 디카가 없는 분들도 많았는데 디카 없는 분들이 그냥 말만 적고 좀 그냥 올리기 뭐해서 아니 뭐 하는 게 아니야. 없어졌어. 왜 짤방이라고 하냐면요. 잘림 방지. 잘리거든요. 사진이 없으면 운영자가 맞아요. 한 번에 다 삭제해버려요. 갤러리에 왜 그냥 네 글을 올려? 그러고서 모두 다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그 삭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잘림 방지라고 해서 짤방이라고 아무 그림이나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던 게 짤방의 시초. DC 인사이드 그때는 정말 풋풋했죠. 정말 아, 사람들이 그럼요.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사진 올리고 막 저도 풋풋하게 김유식 대장님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띄워드릴게요. 아 김유식 대장 이분이 DC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모양은 그거 못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디스크 드라이브가 들어가야 돼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디스크 드라이브 갖고 이게 뭐 카메라가 이래? 네. 이게 무슨 카메라야? 그래서 이게 옆에 이렇게 디스켓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 야 네. 아우 세상에.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그 당시에 디스크 드라이브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들이 꽤 컸는데 예. 얘는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도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게다가 일반적인 그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보다 속도도 빠릅니다. 4배속. 4배속 4배속. 자 그래요. 이렇게 우와 소리 미쳤다. 오 디스켓 돌아간 소리. 네. 고장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작동음이에요. 네. 오 줌도 있네. 얘는 무려 광학 8배 줌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급형 모델이에요. 기능도 많고 그 저장되는 그 화질을 정할 수도 있는 모델이에요. 아, 물론 지금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기능이겠지만 그리고 간단한 동영상도 촬영이 됩니다. 아 그래서 매일 비카구나. 네.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에서 동영상을 길게 녹화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용량도 크고 열도 많이 나서 네.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디지털 60 캠코더와 캠코더의 세금이 차이. 다른데 캠코더가 더 비싸서 아 캠코더가 더 비싸구나. 이게 몇 초 이상 녹화가 되면 이건 캠코더 세금을 내야 돼서 30분인가? 30분일 네. 거예요. 그래서 29분 59초만 녹화되는 네, 카메라들이 맞아요. 꽤 그런 있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 야 진짜 여기 무비 기능이 있고 무비. 자 찍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네 이건 근데 찍으면 어차피 이게 소리가 녹음이 소리가 안 돼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그걸 옵션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기능을 왜 만들었어? 그 디스크를 아끼려고. 다만 그 당시에는 동영상이라는 거를 올렸다 하면은 엄청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동영상을 네가 직접 찍었다고? 이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예를 들면 아리 알렉사로 촬영한 것 같은 그 정도의 느낌이겠죠. 일반인들은 잘 접하기 힘든 그런 거였습니다. 요즘에는 다시 뭔가 감성 때문에 오래된 카메라가 또 인기가 있다고 해요. 황학동 같은 데 가면은 2000년대 그 초중반에 나온 디카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감성 있는데? 네. 디스크 풀 됐어요. 네, 한 장에 20장까지 찍을 수 있는데 그건 화질을 좀 낮게 했을 때고 이렇게 동영상은? 동영상도 용량이 크죠. 몇 킬로바이트 단인데 동영상을 2개나 찍으셔가지고 지금 디스크가 풀이 됐고 어쩔 아니. 디스크는 많이 있습니다. 제끼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도 이게 필름이 아니라 다시 지우고 쓸 수 있는 게 어딥니까? 그게 가장 큰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픽처 프로파일하고 비슷한 게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네거티브 세피아. 오 느낌 좋아 사실- 느낌 좋아. 캠코더를 오, 좀 블랙- 써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하실 텐데 모든 소니 캠코더에 이 기능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이건 너무 좋다. 이때 당시 소니는 이런 스티커를 꼭 붙였어. 네. 모든 제품에 이런 스티커가 다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 제품의 그 스펙 같은 걸 보여주는 스티커. 이거는 지금 1.3 메가픽셀이거든요. 네. 이거는 1.2 메가픽셀인데요. 사실 얘는 99년에 나왔는데 최초로 100만 화소고 네. 이 전에 나왔던 최초 모델은 30만 화소짜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힘을 줘서 만든 쓸만한 8배 줌의 네. 16배 줌인데 이거는
디지털 줌입니다. 항상 소니가 조심해야 되는 항상 게 요즘도 여기 그래요. 300배라고 쓰죠 소니가. 네, 최대 줌 해놓고 밑에 디지털 써 있습니다. 맞아, 정밀 맞아. 디지털. 프리시전 디지털 줌이라고 네. 써 있네요. 아유 참나.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모델은 조금 저렴해진 대신에 아니 더 옛날 거 같이 됐는데. 기능에도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얘는 120만 화소에 똑같은 사양인데 줌은 2배 줌이 들어갔고, 그런데 나중에 나온 거니까 좀 신기능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얘부터 메모리 스틱이 같이 들어갑니다. 메모리 스틱도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소니가 삽질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메모리 스틱을 넣어줄 거면 그냥 메모리 스틱만 넣든가 아니면 하드디스크가 장점이면 하드디스크만 넣든가 하면 되는데 메모리 스틱과 하드디스크를 동시에 넣는다. 그러니까 메모리 스틱을 넣은 거는 이제 브랜딩을 따로 하죠. 사이버샷. 그러니까요. 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식 수입됐던 것도 아니고 용산 같은 데 가면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용산이 물건을 사는 곳이지만 네. 그때는 물건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곳이었어. 일본 가서 워크맨 같은 걸 사갖고 용산 같은 데 가서 보따리. 저 얼마까지 알아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딱 가서 이거 한 20만 원 주셔야 되는데 뭐 손님 맞으실래요?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용산이라는 거는 약간 뭐랄까 던전이라고 많이 했던 거. 맞아요. 용산, 세운상가 이런 곳이. 잠깐만 이건 뭐야? 200만 원 이거는 나왔네? 방금 얘랑 같은 세대에 나온 200만 원소 조금 고급화된 버전입니다. 200만 원서 네. 엄청 발전했네요. 다만 이 무렵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이버샷들을 찍어내고 이 메비카는 단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단종됐군요. 아무래도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메모리 방식의 디카를 내놓으니까 소니는 플로피를 이제 접게 되죠. 얘는 사실 메비카가 아까 마그네틱 비디오 카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마그네틱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아이예요. CD롬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얘는 좀 둥글둥글 예쁘게 생겼죠. 얘는 2000년에 나온 모델입니다. 2000년? 네, 그러니까 이 플로피는 이제 한물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뜨는 CD롬을 쓰자라고 했는데 일반 CD가 아니라 8cm짜리 CD. 근데 이 시대가 이미 캐논에서 D30 네. 경쟁사들은 막 D30으로 가고 조그만한 카메라 만들고 뭐 난리법석을 떨고 있을 때 또 이걸 만들었군요. 소니는 CD가 들어가는 캠코더도 출시를 했었습니다. 캠코더? 네. 지금 저는 이걸 봤을 때 네.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될지 상상이 잘 안 되네. 이거 이렇게 하면 열려요? 네, 열립니다. 뚜껑이 이렇게 열리고 여기에 이제 CD가 들어가죠. 말이 돼? 이거를 네. 공 CD를 넣는단 말이죠? 공 CD는 한 번만 기록할 수 있고 RWD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재기록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병크가 뭔지 알 것 같아. 다만 이 당시만 해도 소니가 그래도 잘 나갔고 그 당시 소니 모토는 소니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걸 만들자 였어요. 되게 좀 멋짐이 있었습니다. 돈이 되는 것만 하자라는 다른 회사보다는 돈이 안 되더라도 소니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때 당시 미디어를 독점하려던 소니의 야심, 그러니까 나만의 미디어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 전에는 그게 먹혔던 게 사실 CD도 소니가 만든 거예요. 어두우면 자동으로 이게 팝업으로 튀어 올라와서 플래시가 터지네요. 와. 사실 이런 기능들은 기존의 필카에도 많이 있던 기능이긴 해요. 그쵸. 네. 그래도 다만 소니는 카메라를 그 전에는 만들지 않았었으니까. 플래시 터트리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찍혀. 말도 안 되게 찍혀. 동영상도 찍혀요? 네, 얘도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동영상 이게 로테이션하는 요게 생겼네. 고급 모델에만 들어가는 모드 와 다이얼이 미쳤다. 생겼고. 미쳤다. 아니 와 진짜 이건 진짜 폼 좀 났겠는데? 자 일단 마비카까지 봤어요. 그 다음은 이제 사이버샷이죠. 와 이거 진짜 좋았는데. 예, 이제 소니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서 신기를 부립니다. 신기를 부린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이때 당시는 사람들이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충격과 공포. 이렇게 얇을 수가 있어? 이건 신용카드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이야, 이런 시절이 있었네. 이게 얼마나 이게 폼나요? 이게 간지예요. 한 손 딱 하고 착 찍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이걸로 어떻게 광학 삼배를 만들지? 그렇죠. 우리가 보통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잔망경식. 네. 그래서 렌즈가 여기 있더라도 실제로 줌 움직인 기구는 이렇게 세로로
이야. 움직이는 그런 방식을 써서 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런 프리즘 효과를 이용해서 맞습니다. 이쪽으로 센서를 뒤쪽에 붙일 수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면 요거 수가 정도는 있나? 사실 지금 인스타에 올리면 화질이 적당히 레트로스럽고 500만 화소인데요? 네. 좋다. 지금 이번에 나온 갤럭시 예. 2억 화소입니다. 2억 화소입니다. 네. 그거 어디다 쓰는 건데? 이거 옆에 이렇게 누르면 켜지는 거였잖아요. 네. 배터리는 사용하셨어요. 배터리가 없군요. 아. 특히나 이 가짜 배터리를 만들기 힘들었던 게 이 안에 인식 칩을 넣어서 아. 네, 정품 인증된 것만 이 애플이 이런 걸 또 따라 했어요. 이 안에 뜯어서 다른 배터리를 갖다 끼울 수가 없다? 오류를 냅니다. 이때 당시 근데 인포리튬 배터리라고 하는 게 리튬 배터리잖아요. 어쨌든. 네. 리튬이온 배터리를 소니가 상용화를 최초로 한 회사인데 개발은 아마 산요가 했던 걸로. 이 리튬 배터리의 선두주자였고 산요도 선두주자였고 그랬는데 이거를 너무 등한시했다. 리튬 배터리를 아예 사양 산업으로 생각해서 아예 부서를 없애버리고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이때 소니가 이걸 조금만 잘 진행하지. 아유. 원통형 리튬이온 전지가 원래 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폴리머 전지 이런 것들이 뜨면서 전통적인 강자들은 좀 주춤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걸 살려낸 게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가 아주 큰일 결국, 했습니다. 네. 세상을 너무 많이 뒤바꿔 놨어요. 지금 소니 같은 경우도 테슬라 덕분에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됐죠. 이게 뭔가 싶네. 이게 스타일러스입니다. 얘는 액정이 터치가 되는. 아, 터치가 되니까 네. 스타일러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스타일러스를 이렇게 껴줬군요. 네, 정확히는 작동을 이렇게, 하는 이렇게. 데는 손가락으로 충분했는데 네. 찍은 사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오. 간단히 그림판. 네. 오. 색깔 정해서 여기 메모해갖고 남한테 이렇게 줄 수 있게. 너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손가락으로 폰을 작동하는 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아이폰이 뭐 대단하다고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손가락으로 뭔가 작동시킨다는 개념을 아이폰이 처음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이폰 없었어. 발표 영상에서 스티브 잡스가 그러면 작동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막 여러 스타일러스를 얘기하다가 여러분은 신이 주신 가장 좋은 스타일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손가락을. 야, 그래, 맞아. 소니가 2000년대 초반에 순진한 덕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요. 예. 사이버샷의 최고봉, 최고급기죠. 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 F717 아닙니까? 맞습니다. 야, F717. 저는 F505 갖고 있었거든요. 505 갖고 있었는데 좀 요게 좀 심플해요. 여기가 505는 좀 미끈해. 예쁘긴 505가 더 예뻤던 것 같긴 한데. 아, 저는 절대 아닙니다. 505가 조금 작았고요. 예, 작죠. 505, 505V 다음에 707이 나왔고 707까지도 저는 조작감이 되게 별로였어요. 모양은 거의 같은데. 717이 좋죠. 네, 717은 이 줌링이 굉장히 쫀득하게 실제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데 얘는 그 센서 같은 건데 네. 돌리면 렌즈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줌을 해줍니다. 2000년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쓴 언론사가 조선일보예요. 기원을 가지고서 그걸 들고 있었는데 기자 한 명이 1000만 원을 들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네. 그걸로 찍은 사진을 받아서 하려고 거기 있는 컴퓨터를 다 바꿨어요. 아. 교판하는 컴퓨터를 다 바꾸지 않으면 그걸 그 닫아낼 수 없어. 당시에는 그때 그래서 대용량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나온 게 CF 카드. 아, 맞아. CF에 컴팩트 꽂았죠. 플래시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네. 이게 이름에 컴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은 하드디스크랑 동일한 방식인데 크기만 줄인 거예요. 이 포트가 뭔데요? ATA 방식. ATA? 네. 아, 그때 당시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케이블 두 개를 이렇게 꽂았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노트북용은 조금 작았거든요. 아, PCMCIA 슬롯으로 꽂는 거? 아니요. PCMCI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보다 더 작아. 1.8인치가 아이팟에 들어가는 그리고 아주 얇은 노트북에 들어가는데 그거랑 규격이 같습니다. 아, 이게 어째서 국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게 이 데이터 전송 방식이 같아요. 전송 방식이 그래서 포트, 핀이 무지하게 많고요. 핀이 굳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었나? 40핀이었나? 네. 이게 핀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핀이 휩니다. 맞아요. 하나가 휘면 진짜 미쳐요. 보통 메모리는 이렇게 암컷이라 그러죠. 어. 근데 그 핀은 기계 안쪽에 있어가지고 펼 수가 없어. 보이기만 하면 사실 샤프로 이렇게 하면은 쉽게 펼 수는 있습니다만 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휘고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그래요. 꽂을 때 잘 안 껴져. 네. 좀 빡빡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휘거든. 안 휘면 들어가는 거 그걸 억지로 넣으면 누워버립니다. 하나가 누워 있어. 그러면 그걸 그걸 펴다가 부러지면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소니가 예전부터 이렇게 오디오나 비디오 쪽에 강자인 모습을 보였었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소니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서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노트북도 만들고 이런 PDA도 만들었었죠. 야 이건 진짜 얘는 특히나 좀 기념비적인 게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었죠. 클리에. 네. 클리에라고 하는 제품인데 소니가 처음 만든 방식은 아니고 팜이라는 PDA OS를 소니의 방식으로 이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초월 이식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팜 파일럿이 처음으로 싱크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팜이라는 게 손바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이 파일럿이다 해서 팜 파일럿이라고 그렇게 했었던 회사가 있는데 그리고 팜은 원래부터가 좀 멀티미디어 기능은 잘 없고 스케줄 관리에 특화된 기종이었고 그렇죠. 이 소니가 팜을 건드려서 얘도 굉장한 멀티미디어 머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얘는 카메라도 달려 있고요. 아 세상에 놀라워라. 팜 파일럿 같은 경우는 요 독이 있었거든요. 네, 얘도 크레들이 독이 있어요. 있습니다. 크레들. 이것도 크레들에다 딱 올리면 충전도 되면서 동시에 거기에 싱크가 되는 싱크 거예요. 버튼이 딱 있었죠. 야 만듦새 진짜 미쳤다. 와 조고 다이얼, 와 크기, 와 야 마그네슘 바디네요. 이 힌지라던가 스위블 구조의 폴딩 구조도 굉장히 지금 보기에도 수준이 높아 보이죠. 요즘 소니 폰보다 낫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사진 어떻게 찍는 거지? 오 뭐지? 오 미쳤다. 아주 작은 카메라가 들어가다 보니까 30만 화소 정도가 일반적이었고 이거보다 조금 두꺼운 고급 모델은 100만 화소짜리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휴대성이 중요해서 이 모델이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NR80. 지금 봐도 인터페이스를 진짜 고심해서 만든 느낌이 들어요. 이게 딱 들고서 셀카를 찍을 때 이렇게 그냥 찍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소니는 이 내부 인터페이스 같은 건 조금 별로였는데 하드웨어, 조작감 이런 건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클리에라는 제품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로망이었어요. 맞아요. 이건 진짜 그냥 꿈 그 자체였어. 왜냐면 너무 비쌌거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클리에를 갖는 것 자체가 특정한 계층만 할 수 있는 거였고 근데 이걸 사용하려면 너무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필요한 게 커뮤니티입니다. 네, 맞습니다. 커뮤니티가 없이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클리앙이라는 커뮤니티죠. 클리에 사용자 모임입니다. 클리에 사용자 모임이어서 클리앙. 그때 당시 일본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본이 뭘 하나 내놓으면 다들 발칵 뒤집히는, 이거는 요즘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가 새롭게 차를 내놨다 이런 정도의 느낌, 아니면 뭐 오픈 AI가 처음으로 AI를 내놨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그때 당시 일본에서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클리에였던 것 같고. 그리고 소니가 되게 다른 브랜드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었고 스티브 잡스가 소니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애플을 창업할 때 그 동네에 있던 소니 대리점 위층이었던가에 사무실을 잡았던 일화도 있다고 자서전에서 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소니의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 최고의 품질을 꿈꾸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결국에 애플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혁신 기업들에 이어져 왔던 거군요. 정작 소니는 그렇지 못했는데 지금의 소니가 예전 같지 않은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정말 많은 곳에서 대한민국이 막 자랑스럽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야 일본을 따라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 아무튼 오늘 간단하게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 찾아와 주실 거죠? 지금은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지만 스마트폰이 없던 2000년대 초반에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던 일들을 어떻게 했을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음번에는 그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네, 감자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영의 모카소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몰두해